네, 서러웠던 지난주의 흐름을 그래도 상당 부분 만회를 해주고 있는 월요일장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 모두 1%대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런 1%대 강세 흐름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14% 상승 3,424포인트 선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12% 강세입니다. 장 이후에 개장 직후에 계속해서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고요. 84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긍정적인 흐름 안에서 앞으로 어떤 종목들 담아보면 좋을지 이분과 함께 고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잠금 해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함께 오늘 종목 발굴 바로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값싼 중국산 공세에 미국 관세 부과 이슈도 나타나고 있죠.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철강, 전기료를 인하해야 한다라는 압박까지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철강주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 흐름을 저희가 과연 따라가도 될까요, 이사님? 네, 일단 이 뉴스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국내에서 철강과 화학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의지는 굉장히 높죠. 예. 하지 않으면 이 생존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이 산업의 전체적인 추이가 미국에서 50% 관세를 맞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라서 그래서 뭐 대부분 최근에 화두가 미국에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부되고 있는 것처럼 뭐 그와 관련된 흐름도 봐야 되고요. 이미 오늘 언급될 종목을 우리가 이제 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꽤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 다시 가라앉고 있는 것은 결국 마지막 모멘텀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K스틸법의 통과가 언제쯤 나올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근데 아마도 그 법안의 이제 상정 가능성은 지금 또 치열하게 정기국회에서 맞붙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민생 법안이라든지 여야가 협의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은데 K스틸법은 지금 여야 합쳐서 106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사인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관계가 당장은 뭐 회의할 때 좋지 않을 테니까 통과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뭐 10월 초반 연휴가 끝나고 났을 때는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진다면 철강업종의 대표 종목 그것도 K스틸법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조금 높여야 될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여야의 어느 정도 공통된 합의점에 도달하고 있는 K스틸법입니다. 지금 당장 통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으나 연휴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긍정적인 무드를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정세적인 판단 하에 우리가 지켜볼 만한 첫 번째 종목은 무엇일지 바로 종목 공개해 볼게요. 자,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제철인데요. 현대제철의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이어서 확인을 해보죠. 첫 번째 키워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최근 들어서 왜 유입이 되고 있는가, 그 수급 흐름을 따라가도 되는가에 대한 점검해 보겠고요. 두 번째는 현대제철 턴어라운드 모멘텀은 어떤 게 있는지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국인 매수 지속의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네, 지금 7월 25일부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종목에 대해서 연일 매수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가의 등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리는 날, 뭐 오르는 날 이런 것과 관련 없이 7월 25일부터 벌써 2달 넘는 기간 동안 꾸준하게 매수가 매일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매수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구조조정을 한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어쨌든 중국의 저가 물량들이 계속 들어오는 게 가장 큰 부담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중국의 저가 물량들을 밀어낼 수 있는 방안은 결국 뭐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 규제밖에 없을 텐데 정부가 구조조정과 수입 제한을 동시에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업종의 긍정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이 뭐 자사주는 1%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PB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한 0.3배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는 굉장한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단기적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평가 종목의 지속적인 분할 매수 정도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모멘텀에 의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장기 저평가 종목에 대한 긍정적 관점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수출은 예전만큼 많이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제 내수 물량 쪽에서 뭔가 풀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제철을 조금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외국인들이 종목을 그냥 사지는 않겠죠. 현대제철은 저평가 매력도 있는 가운데에서 외국인들이 앞으로 좀 모아가고 있는,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런 투자 아이디어로 접근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가 턴어라운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 적자를 벗어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차광업종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공장을 멈출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장을 멈추고 전체적으로 비용을 다운시키면서 일단 수익을 되돌려놓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꾀하고 있는데 뭐 준비된 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PBR이 0.3배도 한참 밑도는 그런 상황인 것은 이 부진한 실적, 그다음에 구조조정 가능성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기에 일단 최소한 BEP 정도만 맞추는 선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주가의 회복 가능성은 충분히 좀 열려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은 일단 3분기부터 꽤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큰 이익이 날 가능성은 높지만 일단 적자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출발해야 되고요. 거기에다 아까 말씀드렸던 K스틸법 통과라고 하는 모멘텀이 붙으면 그러면 좀 더 이제 주가의 밸류업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적 구간에서는 당연히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가격대는 현재 가격대보다는 약간 낮은 34,000원 정도에서부터 저는 매수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목표 가격으로 잡고 있는 것은 높게도 아닙니다. 한 PB 0.3배 정도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45,000원 정도의 가격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수익성은 우리가 담보할 수 있고 만약에 연말에 지수가 폭발하고 반도체가 더 가는 장이라면 이 종목은 많이 움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반도체도 조금 쉬어가고 지수의 상승 탄력도 둔화되는 구간이라면 저평가 종목군들의 역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대제철 같은 종목도 외국인들의 꾸준한 수급 유입을 기대해 보면서 지금부터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되 뭐 위험관리 가격대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일단 3만 원 정도로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제철 오늘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35,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집중 매입이 최근 현대제철의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살짝 눌렸을 때 한 34,000원대 부근에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목표가로는 45,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만나보기 전에 이전에 이사님과 함께 살펴봤던 종목 리뷰 먼저 진행하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발굴의 힌트가 될 만한 리뷰 종목이 될 텐데요. 자, 주인공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7월 28일 만나봤던 종목이고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 42.2%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14,390원대에서 2.5% 급등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가 12,000원 제시해 주셨던 부분도 현재 초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지금 구간에서 어떤 내용 좋을까요? 네, 뭐 주가 매수는 쉽지 않지만 이 종목을 제가 7월 말에 봤던 포인트는 결국은 턴어라운드를 하고 바닥 탈출 정도를 할 수 있다 정도였는데 지금의 주가는 바닥 탈출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업황의 터닝 가능성을 보면서 지금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 LG 디스플레이를 추가적으로 사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OLED 쪽에서 이 정도의 회복이 나타난다면 OLED 장비주 중에서 호재가 있거나 뭔가 의미 있는 그런 뉴스가 있는 종목군들은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LG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리는 건 이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자, 디스플레이 시황이 그동안 많이 우려했었는데 조금씩 뭔가 풀리고 있다? 그러면 장비주라든지 소재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소재주들 중에서는 꽤 오른 종목군들이 있어요. 근데 장비주 중에서 최근 의미 있는 뉴스가 나온 종목이 있어서 이런 쪽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OLED 쪽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뉴스가 나온 종목군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LG 디스플레이 지금 목표가 초과 달성한 상황인데 이 종목을 과연 더 들고 갈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승폭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할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두 번째 종목의 힌트가 될 만한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죠.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AP 시스템 중국 비전옥스 OLED 라인에 단독으로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이제 LG 디스플레이 앞서서 목표가 달성한 시세도 살펴보고 오셨습니다만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정말 신바람이 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전체 OLED 쪽의 신규 투자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은 좀 활발한 상황이고요. 네. LG 디스플레이는 아직 투자를 뭐 적극적으로 할 만한 그런 여력이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OLED 쪽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늘고 있는데 중국 쪽이 상대적으로 OLED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 우리나라의 수준까지 아직은 못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전옥스라고 하는 한 업체가, BOE 말고 비전옥스라고 하는 업체가 지금 중국 정부에게 무려 10조 원의 돈을 받아서 8.6세대 신규 투자를 대규모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존에 우리 납품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탈락하고 AP 시스템 하나만 살아남았다는 거죠. 예. 그 외에 뭐 스퍼터를 포함한 나머지 장비들은 대부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가져가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아쉬운데 그나마 지금 현재 구간에서 AP 시스템이 하고 있는 장비는 아직까지는 독점적 영역에 가까워서 이 부분에 이제 매출이 5천억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연간 매출이 5천억인 회사인데 비전옥스 8.6세대 투자와 관련된 매출을 5천억 정도로 수주했기 때문에 물론 1년에 이게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꽤 많은 수주를 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 반도체 종목들의 시세에서 확인을 했듯이 메모리 반도체 반등한다라는 관점이 나오자마자 전공정 장비 쪽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났습니다. 디스플레이 쪽도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아이디어로 볼 때 두 번째 종목 바로 발굴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AP 시스템이 그 주인공이고요. 두 가지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죠. AP 시스템의 첫 번째 실적 체크하고 가겠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주가 레벨은 어떤가 역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AP 시스템 최근 실적이 말해주는 것이 좀 있다고요? 네, 실적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도 실적이 더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거래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뭐 기관과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수급이 없어서인지 주가 반응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요. 자, 두 가지 포인트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전체적인 실적을 보기 전에 이 종목은 우리가 인식되어 있는 전반적인 인식이 OLED 종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OLED 디스플레이 쪽이 좋지 않으면 오를 이유가 없다라고 봤는데 이 종목은 최근 들어서 점점 반도체 쪽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분기별 매출과 실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마찬가지지만 반도체 쪽 하고 있는 업체들은 2차 전지나 디스플레이나 다 이제 장비를 대부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직도 OLED 쪽이 가장 주력이라고 봐야 되지만 반도체 쪽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씩 뭔가 올라가려는 시도를 계속 나타내고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반도체 장비도 꽤 많은 것들을 만드는데 이 반도체에는 워낙 뭐 기라성 같은 그런 기업들이 많아서 지금 당장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만 다음에 준비된 그림 보시면 레이저 다이싱이라고 해서 이 레이저로 칩을 잘라내는 그런 장비 쪽에 있어서는 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쪽의 매출이 만약에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OLED 쪽에서는 원래 뭐 좋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서 이런 부분까지 만약에 확산된다. 물론 레이저 쪽의 장비는 이오테크닉스라고 하는 뭐 기라성 같은 기업이 이미 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도 일정 부분 추진을 해서 그게 뭐 중국이 됐든 국내가 됐든 납품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두 가지 영역에서 실적이 발생하면서 이 기업의 그 주가 변동성을 조금 희석해 줄 수 있는 그다음에 현재 개선되고 있는 실적을 제대로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AP 시스템 2%가량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적정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고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까지 한꺼번에 들어볼게요. 네, 현재 지금 뭐 주가가 그렇게 고평가된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뭐 PBR 1배보다 한참 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EPS 예상되고 있는 올해 추정 실적 대비해서도 PR 한 10배 정도 수준에서 맴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PBR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이 종목이 뭐 2배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만 한 배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대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한 17,500원 정도 평균 가격을 이 정도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래가 많은 종목이 아닙니다. 한 번은 내가 원하는 물량을 살 수가 없어요. 분할 매수하셔야 될 것 같고
단가를 한 17,500원 정도에 맞추신다면 목표 가격은 지금 BPS 정도의 수준 한 23,000원 정도까지는 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위험 관리는 한 15,000원 이게 하향 이탈한다면 아마 그때는 좀 위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가격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17,500원 선에서 매수 고려해 보시고 목표가는 23,000원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에 잠금 해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